자, 인공지능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뭐 항상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지금 막 계속 배우고 있는데 솔직히 뼈대를 잘 잡아야 쉬워져요. 뭐 인공지능 뭐 인공으로 지능을 만든 거죠. 사람처럼 행동하든 뭐 어떤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거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최근에는 머신러닝이 유행하고 있죠. 여러 종류 중에 여러 인공지능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뜨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기계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그 중에 딥러닝이 있어요. 딥러닝. 요즘 딥러닝이 엄청 뜨고 있죠. 근데 뭐 딥러닝이 엄청 뜨고 있고요. 보통 인공지능 중에 머신러닝 어차피 둘 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건데 머신러닝 차이점은 그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요. 마이닝이 이게 캐다 뭐 그럼 광산 뭐 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에서 금 캐는다는 뭐 그런 의미로 마이닝이라 그래요. 마이닝. 그래서 큰 데이터에서 서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데이터끼리의 패턴을 찾아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미래 예측하는 거예요. 다음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요. 광산에서 금 캐듯이 데이터를 캔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러고요. 자, 근데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딥러닝은 신경망 사람 뇌세포를 따라한 신경망. 이게 실험이 어떻게 됐냐면은 간단한 지렁이 뭐 편 뭐였다? 지렁이 뇌세포 비슷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그냥 돌려봤대요. 그랬더니만 내용은 모르는데 길은 찾아가더래요. 막힌 길을 돌아서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가더래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 고안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고안한 지는 거의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이미 이론은 완성됐는데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하드웨어가 발명되면서 다시 뜨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뭐 세포를 그냥 따라서 만들었더니만 지가 알아서 길도 찾고 할 일은 다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서 딥러닝 분야가 발전해 들어왔고요.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크게 머신러닝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류 뭐 쭉 있겠죠. 근데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이라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신경망 세포를 따라서 만든 게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을 쪼개보면 머신러닝 러닝 머신러닝이라고 계속 그래요. 러닝인데 얘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문제와 답을 쥐어지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답을 얻어내요.
근데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구분한 거는 결과물 추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지 뭐 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 처리하려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회귀, 그 다음에 분류. 회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1g의 설탕을 먹으니까 체중이 1.1 증가했더라. 2g의 설탕을 먹었더니 2.2 증가하더라.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x값을 넣을 때마다 결과값을 구할 수 있죠. 이런 형태 회귀라 그래요. 회귀.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얻어낸 그래프를 통해서 새로운 x 데이터 값으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죠. 이걸 회귀라 그래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그럼 6이면 이 사람 몸무게는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설탕 6g을 먹으면 대충 그래프를 계산해 보면 6.6kg가 찌겠죠, 살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 추종하는 거죠. 분류는 회귀랑 비슷해요. 차이점이 있으면은 우리 분꽃 했잖아요. 분꽃은 어때요? 분꽃 데이터 변화량에 따라 분꽃이 변하는 게 아니고 분꽃이 분류가 되죠. 이 설탕 먹었을 때 몸무게는 값에 의해서 결과값이 측정이 되죠. 근데 분꽃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하는 거죠. 1번 꽃이냐 2번 꽃이냐 3번 꽃이냐 분류를 하죠. 걔를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고 처리를 해요. 회계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근데 회귀 같은 경우는 이 선에 있냐 없냐, 요 선에 가까울수록 측정값이 높아지죠. 정확도가 올라가죠. 근데 분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모가 있고 x가 있으면 두 개를 분류하는 요 라인, 이 값들이 얘 위에 있냐 얘 밑에 있냐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꽃했던 게 분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킨러는 회귀랑 분류 거의 많이 하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완전 모양들이 막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별 뭐 이렇게 분류돼 있고 뭐 네모 이렇게 있고, 그랬더니 이만큼 이렇게 그려서 요 밖에 있으면은 x고 요 동그라미에 있으면 네모고 이쪽 영역에 있으면 동그라미고 요 영역에 있으면 네모고 요 밖에 있으면 세모고, 밖에 영역도 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요 군지파라 그래요. 군지파. 그래프가 일단 단일 그래프가 아니고 복잡한 그래프 형태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군집 어디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모르는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일 확률이 높죠. 얘는 뭐 알 수 없죠. 애매하죠. 아무거나 찍겠죠. 얘는 x가 물음표가 x겠죠. 얘는 물음표가 네모겠죠. 자, 그런데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학습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기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학습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요 경계가 줄어들 거예요. 데이터를 더 많이 입력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면 요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서 데이터들이 막 늘어났는데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훈련을 너무 열심히 시켰어.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물음표 여기 들어왔어. 근데 과거에 학습을 대충 시켰을 때는 물음표도 X로 인식했지만 학습을 더 타이트하게 시켰으면 물음표 더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좋지는 않아요.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면은
완전히 기존 데이터만 딱 X로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적절히 끊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학습시킬 것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용해서 모인 부분들 처리할 때 군집화하고요. 보통 요 군집화 부분이 딥러닝 할 때 많이 쓰여요. 바둑알도 보면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알파고도 처음엔, 지금은 뭐 전혀 다르지만 초창기엔 그렇다. 초창기 알파고는 이긴 사람들의 그 군집도, 하얀색이랑 검정색이랑 빈 공간의 검직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통계내서 그런 결과를 얻었대요. 뭐 바둑 두고 나면 검정 부분 있고 하얀 부분 있고 뭐 또 뭐 빈 공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긴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얻어낸 결과래요. 자, 그래서 크게 회귀, 분류, 군집화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군집화가 비지도학습에 통해요. 학습이 아니고 기존 데이터들 쭉 찍어가지고 군집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내용을 맞추는 거고요. 획이 라인이 있으면은 그 라인에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라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Y 값을 넣어서 새로운 값들을 요 그래프에 넣어서 새로운 값을 측정하는 거고요. 분류는 요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걔를 둘로 나누는 라인을 그려서, 분류가 여러 개면 뭐 여러 개 라인 그려지겠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결정해서 분류하는 거고요. 군집은 분류랑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놓고 좌표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가 어떤 데이터인지 판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류 처음에 뭐죠? 회기 볼게요. 회기. 자, 설탕 1g 먹으면 1.1 살이 찌고, 2g 먹으면 2.2 살 찌고, 3g 먹으면 3.3 살 찌고, 이런 데이터들을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트레인 데이터라 그랬죠.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뭐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핏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러닝 했어요. 러닝. 그래서 학습시킨 결과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냈죠. 6,6이 뭔지. 6,6 프레딕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 피트 계산 결과 하나의 라인이 그려질 거예요. 데이터들의 라인, 측정치하고 거의 유사한 라인이 그려질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6.6을 요 함수 fx에 넣어가지고 우리 값을 결과를 얻어내죠. 이게 회기예요. 회기. 왜 회기냐 하면 여기 라인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겠죠.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근데 결국에는 이 라인으로 돌아오더라.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결국엔 이 라인 근처에 형성이 되더라. 이 라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실제로 이 라인을 지가 알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시키면 학습 도중에 요 fx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저게 숫자가 아니고 그 라인에서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판별하게 되면 분류가 되는 거고요.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숫자가 뭐 1,1.1, 1, 뭐 2.1, 3, 2,2.1. 이게 설탕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그런 통계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면 1일 때 1, 2일 때 2.1, 1일 때 1.1, 2일 때 2.1, 3일 때 2.1 해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아유, 연결이 안 됐네. 연결해보면 대충, 근데 항상 이런 데이터만 있지는 않겠죠? 1일 때 1.0도 있을 테고 1일 때 1.2도 있을 테고. 근데 결국에 다 추려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보면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y는 기울기죠. w x 플러스 b 절편이죠. 여기 만난 b 위치.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w를 기울기라 그러고요. b를 절편이라 그래요. 영어로 바이어스라 그래요. 절편.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이 w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회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회계에서 이 w 값과 b 값을 구하면 새로운 값을 유추할 수 있죠. 이 값을 구하는 게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걔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고민하게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 임의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대충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들을 평균하는 요 선을 찾는 게 일인 거죠. 다 만족시키는 선을 찾는 게 목표예요. 걔를 y는 wx 플러스 b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w 곱하기 x 더하기 b로 보는 거죠. 이 라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요 그래프 라인은 얘인데 요게 맞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지 않을 거고, 요 애를 뭐라 그러면 요렇게 오차를 t라고 하면 이런 오차들이 계속 생기겠죠. 원래 값과 다른 차이값, 그런 애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은 y 값이고 요 t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 넣었을 때 값이 y 값 아니에요. y 값은 아니 오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 요 점에서 요 차이만큼 t 빼기 어떻게 하면 돼요? 오차만큼 y 넣으면 되겠죠. y 값이 오차니까. 그럼 오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y 대신에 얘를 그냥 써줘도 되겠죠. t 빼기 w x 더하기 b 이렇게 써줘도 될 거예요. 결국엔 얘가 y고, 오차는 t 값에서 실제 위치한 값에서 요 그래프에 넣어서 우리가 구한 예측 그래프에 넣어서 나온 값 빼면 오차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오차는 거의 평균 값에 가까워 가지고 위에 있는 것 빼고 아래 있는 것 빼고 하면 결국에 0에 가까워져요. 만약에 평균치라면 완전 0이에요. 이 라인이 평균치라면 완전 0인데 완전 모든 데이터를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0은 아니더라도 문제는 오차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차 표현하는 애들은 대부분 제곱승을 해요. 음수도 이만큼 오차를 위쪽으로 표현해서 실제 데이터랑 우리가 만든 그래프랑의 오차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차를 왜 구하냐. 자, 우리 이 그래프를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그래프 이런 w 값과 b 값을 바꿔가면서 오차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오차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오차가 제일 작은 w 값과 b 값을 찾게 되면 걔가 어떻게 돼요? 걔가 실제 값을 만족하는 w 값과 b 값이겠죠. 그래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걔 한 번에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긋고
W 값과 B 값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W를 0부터 1까지 계속 증가하고 B도 0부터 1까지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뭐라 용어가 있는데, 만약에 0부터 51이면 무조건 0부터 1인 공간으로 바꿔버리고요. 형태로 51로 나눠주면 퍼센테이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건 생략. 하여간 0부터 1 사이에 모든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고 오차가 제일 작을 때 W 값과 B 값을 찾으면 뭐가 되겠어요? 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구해서 오차가 0에 가까운 애를 찾으면, 우리 가장 적은 오차인 애를 찾으면 우리가 찾던 W 값과 B 값이 되겠죠. 그거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해요. 자, 그래서 오차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오차 함수 만들어 볼게요. 오차 함수 아까 말했지만 y는 wx 플러스 b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대충 이런 모양이 될 테고, 입력 데이터가 이제 이건 우리가 생각한 fx인 거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야죠. 실제 데이터들이 이런 데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의 t 값을 구해야 되고, w 값과 b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처음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는 숫자를 찾아야죠. 계속 여러 개 w 값과 b 값을 바꿔가면서 넣어가지고 오차가 제일 작은 함수, 요 오차를 구해서 오차가 제일 작은 함수를 찾으면 되죠. 근데 요 t 하나는 어떻게 돼요? t 하나는, 요 오차는 아까 뭐라 그랬죠? y 값, t 값 빼기 y 값 하면 된다 그랬죠. 실제 t 값 빼기 y 값이, 이것이 오차죠. 오차. 이것이 오차예요. 자, 그런데 오차에다가 얘는 양수, 위쪽에 나온 오차는 양수가 되고 밑에 나온 오차는 음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0에 가까워져 버려서 오차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곱을 해줘요. 그래서 위에 건 양수일 때고 음수는 양수로 바꿔지겠죠. 2배로. 그럼 오차 확인이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오차를 구한 함수가 돼요. 손실 함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구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W 값 있죠? 얘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자, 지금 2점일 때 얘죠. 요걸 전부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오차가 되는데, 일단 하나만 구해 볼게요. T값 빼기 y인데, y 대신에 이걸 넣어 줄게요. wx 플러스 b.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 뺀 결과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곱한다 그랬죠? 제곱해주면 한 개 구한 거죠. 한 개. 요거 하나 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입력 개수만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입력 개수만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T1이면 T1 더하기, 얘가 T2면 T2 더하기, 얘가 T3면 T3 더하기,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몇 개? 테스트한 게 n개면 n개 해줘야죠. 그래서 i는 1부터 시그마 n, 1일 때는 T1 구해야 되는 거고요, 2일 때는 T2 구해야 되는 거고요, 3일 때는 T3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 넣고, 계산 결과도 T1일 때 계산 결과, x가 i일 때 계산 결과 리턴 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래 ti 값 빼기 tx 플러스 b, 실제 구한 값이죠. 넣어서 빼주면 오차가 되고, 걔를 제곱한 애가 되겠죠. 그 애가 모든 거 다 해줘야 되니까 n개만큼 한 거고요. 평균을 내줘야 되니까 여기에 n개 더해줬으니까 n분의 1 하면 오차에 대한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손실함수라 그래요. 이 함수를 손실함수라 그래요.
자, 그럼 이 손실 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구했어요. 보통 제곱한 함수의 모양은 음수가 위로 올라가서 U자 모양이 돼요. U자 모양이. 이거 손실 함수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손실 함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하려는 손실 함수는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손실 함수는 결국에는 어떤 값을 원하고 싶냐면은 기울기가 0인 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손실 함수가 얘가 0에 가까우면 뭐라 그랬어요? 이 손실 함수가 0에 가까우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차가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오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손실 함수가 0이면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손실 함수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점을 찾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인 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나오면 그때 W 값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던 실제 W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 배우는 이유가 이 W 값 함수를 뭐 실제 할 때는 얘 W를 임의로 넣지 않아요. 그냥 0부터 1까지 모든 애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애를 다 넣고 B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수를 다 넣어서 다 계산해요. 그럼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뭘 하냐, 손실 함수를 구해요. 그래서 미분한 애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왜냐면은 손실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 U자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요? 손실이 점점 늘어나죠. 왼쪽으로 가도 손실이 점점 늘어나죠. 이 요 라인에 있는 애가 손실된 값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값의 크기를 얻으려면 어때요? 제일 밑에 쪽 이게 W 값이고 W 값에 대해 1일 때 요 계산한 B는 임의의 수로 아무거나 고정시켜요. 처음 할 때 상수로. 그래서 얘도 편미분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건 넘어가고, 이런 U자형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W 값에 따른 U자형인데 얘가 위에 있으면 어때요? 위에 있으면 이만큼 오차 아니에요. 밑에 있으면 오차가 제일 작은 애 아니에요. 0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비절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 U자 형태 맨 밑에가 손실이 가장 적을 때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 미분하면 돼요. 맨 밑일 경우에는 미분한 결과가 0일 때가 맨 밑이니까. 그래서 손실 함수를 미분해서 W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에서 손실 함수 구하면 B를 통해서 또 함수를 구하고, 일단 거기까지 W 구하는 것까지 손실 함수를 구하고 미분해서, 미분하면 이런 모양. 손실 함수는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U자 형태가 돼요. 모든 수의 제곱한 형태의 그래프는 U자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 중에서 미분해서 0인 애를 찾으면 돼요. 자,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W 값이 넣었어요. 양수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고 여기는 음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면 W 값을 줄이면 계속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W 값을 계속 늘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W에 대한 W 기준으로 미분한 다음에 이런 그래프 W 값에 따라서
나온 W 값이 양수면 W 값을 계속 줄이고, 0이 되면 우리가 찾던 W 값인 거고, 아니면 음수이면 다시 더하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W 값 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거의 할 예정이에요. 최종 정리. 왜냐면은 이거 얘만 구하면은 나머지 인공지능 솔직히 본인 구현한 거랑 그 뒷부분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성능이 안 좋을 뿐이지 구현이 가능해요. 이미 구현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짠 걸로 인공지능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사이킨언이나 저기 뭐야 텐서플로우나 그런 데서 하는 기능을 본인이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되면 성능이 안 좋을 뿐이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표하는 요 라인을 구하면은 인공지능이 완성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할 거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회귀, 분류, 그 다음에 군집. 비슷해요. 얘랑 좀 비슷하고. 회귀는 어떤 게 회귀예요? 라인을 그리고 값을 입력받아서 요 라인 값 다음 데이터, 여기 왔을 때 값을 구할 때 요 라인에 있는 값을 구해주면 되죠. 물론 벗어난 애는 있지만 대부분 라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데이터들은 요 라인에 가까워지겠죠. 회귀죠. 분류는 이 라인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결국 이 라인 아니에요. 군집은 이 라인을 여러 개 그린 거예요. 여러 개 그려가지고 처리한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알면 인공지능이 끝난 거예요. 구현이. 자, 그래서 하나씩 또 구해봅시다. 회귀 한번 구하고 있어요. 결국엔 회귀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회귀를 구하는데요. 회귀 어떻게 구했냐? 수많은 값들 중에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입력 데이터 1,1, 2,1, 2, 3,3 이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다른 데 1.1, 1대 1.1 이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손실함수를 만든다고요. 손실함수 어떻게 만들어요? 말했죠? 간단하게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t값, 요게 y값이죠. 그래서 y값 빼기 t값, 실제 t값 한 개, 요 사이를 t 다시, 이게 실제 오차죠. 아유, 그림 마음에 안 드네. 다시 그리고 싶지만 다 날라가서 다시 한번 밑에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 있으면은 얘가 y값이죠. 이게 y는 fx니까 얘가 y값, 여기는 t값. 이럴 때 그래프에 요 함수에 넣었어요. 1이 나왔어요. 그럼 t값이랑 y값이랑 같은 거고, 같지 않은 값이 나왔어요. 1.2, 요 1.1, 그럼 t값은 1.1이 되는 거고 요 오차는 0.1이 되는 거죠. 두 개 차이가, 실제 가격 1이 나와야 될 함수에서 1.1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t1, 그래서 요 t1들을, 요 오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에는 t 실제 값 빼기 t 빼기 오차는 어떻게 구해요? 요 함수가 w x 플러스 b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회귀 함수는 반드시 이 함수 써주셔야 돼요. ax 플러스 b. 그래서 입력값이 여러 개면 wx 플러스 wb 플러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여러 개면 여기 요 부분이 늘어나요. x, y, z, wx, wy, wz 그런 형태로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 입력이니까 지금 wx 한 거고요. 자,
실제 값에서 손실된, 아니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진 함수를 통해서 임의 함수 해서 손실 함수 만든 거고, 손실 함수에서 미분해서 0이 나오면 우리가 찾던 값이 되는 거죠. 일단 손실 함수 여기에 제곱해서 전체 더해 준다 그랬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하고 n분의 1 나누면 얘가 손실 함수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 풀어서 뭐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는 제곱 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U자 형태고, 얘를 미분하면, 근데 이게 W랑 B 값이 있어서 미분을 두 개 해야 돼요. W를 구하려면 요 X로 W로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 W 하고 요 함수를 그냥 WB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보통 미분한 함수여서 이렇게 써줘요. 얘를 함수로 이 값을 B 값을 0으로 고정시키고 W 값을 계속 바꿔보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그래프가 얘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자, 그래서 W가 0일 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한 거예요. 미분. 그래서 나온 값이 0에 가까워야지, 미분한 값이 0이어야 우리가 찾던 W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는 W 빼기 오차, 얘가 0에 가까우면 어때요? 0에 가까우면 두 개 같아지겠죠? 근데 이게 실제 0이 될 수가 없겠죠? 데이터가 이게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가 학습률이라는 걸 넣어요. 어느 정도 만족시킬 것이냐. 여기가 0이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충족하면 100% 성공인데 0이 나오면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죠. 잘못된 데이터도 이거 1일 때 1, 1일 때 1.1 다른 데이터잖아요. 0이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이라는 걸 추가해줘요. 여기 1 나와서 0이 여기가 0이 돼가지고 오차가 0이 돼가지고 완전히 만족할 수 했으면 좋겠지만 합승률을 곱해서 0에 근접한 애가 나오면 0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라고 인지하는 그런 비율을 넣어요. 그래서 합승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0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면 0이 나올 확률이 많은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 좀 덜 타이트하게 하게 하고 싶으면 0이 나올 값이 좀 적은 범위를 넣어주고, 학습률이라 그래요. 이제 그 편미분에 구한 걸 바로 넣으면 되겠지만 얘가 0이 나올 확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을 곱해서 0으로 만들어줘서 W랑 같아지면, 오차가 실제 값에다가 오차가 제일 작아지면, 얘가 결국엔 요만큼이 0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원하던 W 값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편미분한 거예요. 편미분해서 실제 W 값에서 빼준 거예요. 그래서 B 값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W로 미분했는데 얘는 B로 미분해 주면 돼요. B 값으로 미분하면 B 값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나올 테고, 얘도 0에 가까운 편미분을 B에 대한 오차도 제곱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테고, B 값이 밑에일 때 오차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위치도 마찬가지죠. 편미분, B로 편미분해서 요거는 그냥 얘랑 같겠죠. 그러면은 W 값과 B 값을 구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어떤 그래프? 함수 f는 wx 플러스 b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입력 데이터가 많아지면 wx 이 부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wx 더하기 y x 입력 y 입력, 입력이 두 개면 플러스 b, 회귀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 찾는 과정 하려고 미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 공식은 복잡하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책 보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작업들, 인공지능 구현할 때 하는 작업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회귀, 분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군집. 결국엔 뭐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라인을 긋고 오차가 작은 요 fx를 구해야 되겠죠. 요 라인 함수를 구해야 돼요. 회귀 함수를 써요. 라인. 그런데 회귀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위에 점이 있는 경우죠. 점이 있어야 100% 맞추는 경우죠. 분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라인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맞추는 거죠. 군집은 라인을 여러 개 그려요. 이 라인 요 부분 찾고 싶으면 이 라인 밑에 있고 이 라인 밑에 있고 이 라인 위에 있는 회귀가 여러 개 측정하는 거죠.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fx 함수를 만드는 게 일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요 fx 함수를 만드는 게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만 만들어 보면 알겠죠? 회귀에서 보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x, y라는 입력이 있을 때 1, 1.1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그려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 위아래로 요 라인에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위아래로 있는 데이터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라인 대충 그리면 이런데 실제 얘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구할 것이냐, 손실함수를 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 벗어난 애들의 오차를 전부 더해서 그 오차가 가장 적은 함수를 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손실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실함수를 구했는데 자, 요 오차를 구하는 함수를 실제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함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n분의 1 시그마 이 모든 오차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1부터 n은 1부터 n까지 하고서는 실제 t 값에 이 함수의 값. 그래서 이 함수는 wx 플러스 b 모양일 테고 실제 값은 입력한 값은 이 값이죠. 입력한 값 x 입력했을 때 이 함수를 넣었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실제 값은 1이죠. 요 1값 걔를 t로 표기하죠. 여기서는 t이고 들어간 값을 x고 오차를 t1 그렇게 표시하니까 그래서 오차 t 실제 값에서 여기에서 구한 요 공식을 통해서 구한 값을 빼주면 오차가 되고 요 오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손실함수가 되고 요거 제곱돼서 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해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U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곱승 x의 2승 그래프는 U자 모양밖에 될 수 없어요. 이거 증명이 돼 있어요, 수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이 그래프가 무슨 값이 돼요? W 값이 되고 위에 게 W일 때 결과값이 되겠죠. W일 때 얘는 얼마, 얘가 여기가 뭐냐, 이게 3이면 3일 때 얼마, 여기가 4면 4일 때 얼마,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요. 얘를 가지고 그리면. 근데 뭐냐면 W 값에 따라서 요게 뭐예요? 요 그래프가 오차잖아요. 오차. 결국에 제곱한 값. W 쪽으로 얘가 결국에 0이 되는 애인데 얘를 가지고 손실함수를 그렸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오차예요. 결국엔. 근데 오차가 제일 작은 데가 요 부분이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경사하강법이라 그래요. 위에 걸 미분해요. 임의수를 넣어서 미분해요.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빼요. 이때 빼는 양이 학습률이에요. 작게 빼면은 연락 오래 걸리겠죠. 크게 빼면 금방 찾아가겠지만 학습률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양수일 땐 빼주고 음수일 땐 더해주고 하다 보면 W 값 계속 결과 값이 0에 가까워지는 미분한 값이 가까워지는 값이 결국에는 미분한 값이 0인 값이 우리가 찾던 W 값이죠.
그래서 W 값이 정해지면 B 값도 마찬가지예요. B를 얘는 W 기준으로 변화값을 오차를 구했는데 얘는 이제 B를 기준으로 오차를 구하면 되고 그 오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 함수니까 U자형이 될 테고 오차 함수를 구해서 B를 기준으로 오차 함수를 구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구해지겠죠. 그럼 W 값과 B 값을 구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먼 길 온 것 같아요. 너무 빡세게 온 것 같아요. 정말 대충 해서 쉽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직 하려던 거 다 했으면 일주일 넘게 걸릴 뻔했어요. 대충 뽑았는데도 회기만 뽑았는데도 이 정도는 생각보다 역시 해보면 오래 걸리는 게 있고요. 해보면 금방 끝나는 것 있어요. 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막상 해보면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뒤까지 다 하면은 얘만 한 달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자, 그래서 아까 사이키는 하던 애를 본인이 구해서 W 값하고 B 값 구해서 데이터 하는 거 구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쉽게 동작만 하게 구현하는 코드들은 검색해 보시면 그 책 보면 있어요. 인공지능 그 딥러닝 책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실제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책 보고 하셔도 되고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요. 자, 수고들 하셨고 식사로 갑시다. 자, 프로젝트는 오후에 좀 진행해 봅시다.